더 상가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돼요. 기본서는요, 페이지 610이요. 기본서는 610.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있죠? 노트는요, 페이지요. 266이요. 266. 그렇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여러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던 것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똑같아. 상가랑 주택이랑 똑같으니까 먼저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거기서 배웠던 것을 먼저 설명을 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냐면 먼저 여기서 대항요건이라는 것을 갖추죠. 대항요건이요. 대항요건은 뭐죠? 주택의 인도와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전입 신고죠. 그럼 언제부터요? 이 길 오전 몇 시부터? 0시. 0시부터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요. 대항력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또 알아야 되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경매대금이죠. 다른 건 절대 안 돼. 경매대금에서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오죠.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하고 우선하고 최우선하고는 무슨 말이냐? 좀 이따 보고. 우선 변제권은 먼저요. 여기요.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확정일자요. 확정일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최우선 변제는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기입 등기 전까지요. 기입 등기 전까지.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된다?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 대항요건이요.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소액이야 돼. 소액 임차인이야 된다 이 말이죠. 최우선은 뭐죠? 최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여기 갑의 건물이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는 임차인이다. 최우선은 이 임차인이요. 자기보다 선수이든 후수이든 다른 담보권자보다 더 먼저 돈을 받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 뭐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럼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는 임차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요? 이 저당권자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전세권자는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앞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받는 것을 최우선 변제.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뭐라고 하냐?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이렇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담보권자. 여기는 우선 변제는요. 후순위보다 먼저 이렇게. 이해됐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변제고 이건 최우선 변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경매 대금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매매 대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해. 매매 대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것은 경매 대금에서 나온다.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대항력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요. 첫 번째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이미 배웠죠. 보증금. 대항력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때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청구하고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하죠.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 이게요. 그럼 만약에 또 대항력은 또 언제 의미가 있냐? 경매할 때, 경매가 되면은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와의 관계,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하고 관계에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여기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이렇게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는 사실은 압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경매 기입 등기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하죠? 똑같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매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하면 이제 이런 말소 기준 권리 관계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다, 여기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이렇게요. 이런 저당권이다, 여기는 전세권, 전세권하고요,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게 한 세트예요. 여기, 알겠죠? 임차인, 그다음에 여기 근저당권,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있네? 둘 중에서 누가 말소 기준 권리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란다? 소멸하죠. 알겠죠? 이것을 소멸주의다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 경락인이 있죠.
경락받은 이 경락인 을은요, 을은 여기 보면 전세금이라든가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뭐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말을 나올 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임차인은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요. 여기는 근저당이 있고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뭐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경매가 되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B하고 C죠. 그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이 뭐다? 근저당이죠. 근저당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소멸주의죠. 경락받은 사람이 을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냐? 대항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의미가 있냐? 경매가 됐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주택임대차에서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했죠. A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요. 임차인. 근데 여기 B가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또 A가 또 여기다가 전세권을 또 등기해, 전세. 보증금 6천에다가요. 6천짜리에다가 전세를 또 등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임차인은 6천이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여기서 전입신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있으면서 대항력권이 있으면서 소액이죠? 그러면 또 소액이니까 또 뭐가 생긴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권. 여기는요, 대항력권하고 확정일자가 있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또 여기서 뭐가 생긴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대항력으로도 대항할 수 있고, 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전세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이하의 전세권을 소멸하죠? 그래도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는 뭐냐? 그런데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당연히 배당을 하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배당해.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을 때 배당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원금만 배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저당권이나 전세권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배당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임차인의 우선면제, 최우선면제를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 그랬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한다, 안 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봤었죠. 임대차에서. 그래서 이제 임대차에서 본 것이 이제 대부분 다 맞는데, 그러면 임대차하고 지금부터 상가하고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임대차하고 상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뭐가 있냐? 대항 요건이 있죠. 대항 요건이 있어요. 대항 요건은 우리 주택은 건물의 인도와 뭐라고 하죠? 저희는 전입신고죠. 그런데 상가는 뭐냐? 사업자 등록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는 종중회관이라든가, 또는 동창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상가에 들어가면 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죠? 그것을 뭐로 사용할 때?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주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돼. 영업용으로. 주된 부분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언제부터? 이길. 그 다음 날이죠.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래서 뭘 갖는다? 대항력 이렇게. 이것은 뭐가 다르죠? 주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입신고라고 얘기하죠. 전입신고.
알겠죠? 여기도 똑같아. 매각대금. 매각대금에서 뭘 한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은 먼저 뭐가 있다? 대항 요건이 있죠. 대항 요건. 여기는 뭐가 있다? 대항 요건이. 여기는요, 경매 기입 등기자. 이 말이 꼭이다.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뭐가 있어? 대항 요건이 있고, 이렇게. 대항 요건, 이렇게.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확정 일자, 이렇게요. 여기는 뭐가 된다? 소액. 이것은 다 똑같아. 이것은 다 뭐죠? 주택이랑 상가랑 똑같아.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 확정 일자는 주택은 어디서 받는다? 확정 일자 부여 기관이 동사무소죠? 그 다음에 법원 같은 데죠? 근데 상가는요, 확정 일자를 가서 어디서 받아? 관할 세무서죠, 세무서.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가서 받는다. 세무서장한테 가서 받는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확정 일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를 봐봐. 주택과 상가가 다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으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 요건. 주택에서는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죠?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는 절대로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일단 주택은 일단 전입 신고가 무조건 있어야 돼. 상가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사업자 등록이 무조건 있어야 돼.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무조건 상가인데 못 보면 적용을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래,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과 상가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 우리가 보면요, 주택은 보증금이 얼마냐? 주택은 보증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주택은 따지잖아요. 주택은. 그런데 상가는 뭘 따지냐? 보증금이 얼마냐를 따져. 보증금. 그래서 상가는 먼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큰 우리가 이제 대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상가죠.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의 대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들어와야지 무슨 짓을 해봐. 상가는. 주택은 무조건 다 해. 주택은요, 어떻게 되냐?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가 10만 원이죠. 그래도 보증금이 100억이고, 월세가 10만 원이죠. 그래도 상가 주택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불쌍한 삶으로 봐줘요. 그래가지고 임차인을 아주 폭넓게 보호를 해요. 그런데 상가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상가는 처음부터 적용 범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있냐?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과밀 업적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우리 광역시 있죠?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빅4가 있어. 빅4는 어디죠? 봐봐, 여기서 쭉 내려가. 어디 있어? 여기 상가는 세종시가 빠져. 주택은 세종시가 있는데 상가는 세종시가 없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쭉 가. 경기도 광주, 쭉 가. 용인, 좀 더 내려가. 안산, 좀 더 쭉 가. 끝에 김포. 그러니까 여기 영동고속도로 있죠? 영동고속도로, 영동선을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어디다?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어디? 안산, 그 다음에 김포. 알겠죠? 주택에서는 누가 들어가? 주택에서는 세종시가 들어가. 세종시. 여기는 상가에서 세종시가 안 들어가. 그래서 광역시하고 빅4. 그 다음에 이거 기타는 원주시, 포항시 이런 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서울시에서는 환산 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돼? 4억. 여기는 얼마? 인정광시는 3억. 여기는 얼마? 2억 4천. 여기는 얼마? 1억 8천.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환산 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요, 서울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50만 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50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2억에다가 15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곱하기 100. 100을 하면 얼마다? 2억 5천이죠. 2억 5천에다가 2억 따면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럼 다음 얼마죠? 3억 5천이죠. 3억 5천이면 4억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 여기는요, 보증금 1억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350이야. 곱하기 100을 해. 100을 하면 얼마다? 3억 5천에다가 다음 얼마요? 4억 5천이죠. 4억 5천이면 옛날에는 4억 5천, 4억이 넘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아예 적용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4억이 돼도 4억이 넘어도 적용되는 것이 몇 개 있어. 근데 뭐는 못 받냐? 여전히 경매가 되면 우선 면제, 초선 면제를 못 받아. 우선 면제, 초선 면제 못 받아. 그건 뭐는 있냐? 대항력은 있어. 그럼 또 뭐가 있냐? 권리금 보장받아. 이 4억이 넘으면 원래는 옛날에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첫 번째 대항력이 돼. 근데 우선 면제, 초선 면제 안 돼. 두 번째로 뭐가 돼? 권리금 보장받아. 권리금. 존속기간 5년을 보장받아.
그러면 우리가 10조에 보면 5년의 기간 안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 이런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는 되는데 그 외에는 안 돼요. 원래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 있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우선 면제나 초선 면제가 시험 정답이 될 수 있어.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뭔 인정하지 않아? 경매대금에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은 주택에는 없어. 주택에는 상가에만 이렇게 상가에만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 환산보증금.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주택에서는 뭐냐면 최우선 면제할 때 상가에서는 최우선 면제가 서울시는 얼마죠? 6,500 이하는 얼마까지? 2,200인가 그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6,500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6,500이라는 게 뭐냐? 6,500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고박이 또 100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서울시에서 6,500이나 6,500원짜리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6,500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보증금 500에 월세가 50만 원 돼야 돼. 그럼 보증금 500에 월세 50 거면 50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예요? 5,000이죠? 500 더하면 얼마예요? 5,500이죠. 서울시에서 보증금 500에 50만 원 하는 것, 그건 뭐 어디요? 저기 어디 산골짜기 있는데 어디 이거나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500밖에 아닌데 월세가 50이면 그 정도 되지만 보증금은 50인데 월세가 만약에 60이다. 그럼 골치 아프죠. 60이다. 그러면 6,000이니까 6,500이니까 되긴 되지만 그럼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60이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60이다. 그럼 얼마 되죠? 6,000에다가 1,000 들어가면 7,000이 돼버리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도 안 돼요. 그런데 주택은 월세는 취급하지 않아. 오직 보증금만 취급해. 오직 보증금만. 월세는 10,000원인데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러면 서울에서는 불쌍한 사안으로 취급해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또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보증금 필요 없어. 보증금만 따져. 월세 필요 없어. 그런데 상가는요 반대에 뭘 따져요? 월세 곱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심상정 있잖아요. 그 사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있죠? 그 노동당하고 무슨 당이 있었잖아요. 그 당들이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을 만들 때 제일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웃기죠. 이런 원래는 그 당에서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당이죠? 노동당이야 그냥? 정의당? 정의당 그런 데서 이걸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어. 옛날에는 그냥 서울에서요 그냥 500에 50도 받았어. 근데 최우선 변제가 있으면 또 골치 아파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보증금으로 또 월세를 또 몇 퍼센트 올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높이 받아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5년 계약해줄 거 잡고 아예 원래는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70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5년을 기간내서 보면 임차인한테 훨씬 더 뭐가 돼? 손해가 돼버리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보호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죠. 권리금. 그래서 이제 법으로 보호하는데 권리금도 또 맹점이 있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먼저 여러분요 강의 노트 가지고 계셔요? 강의 노트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볼까요? 책을 볼까요? 강의 노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의 노트 한번 보셔요. 전문으로 쭉 돼 있으니까요. 강의 노트 보면 강의 노트 다 가지고 있죠? 266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뭘 보면 적용 범위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어디는 없다? 주택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택에는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적용 범위는 어디가 있다? 여기만 있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이 법은 상가 건물이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알겠죠? 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 임대차인데 주된 부분은 뭐로 사용해야 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됐죠?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밑에 보면 서울시는 얼마? 4억.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구 과밀역적권역 경기도는 얼마? 3억. 광역시하고 안산 용인시는 얼마? 2억 4천. 그 밖에 지역은 얼마? 1억 8천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일단 이런 것을 초과하면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차, 봐봐. 첫 번째 끝에 보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뭐냐? 보증금 플러스 차익 곱하기 100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봐봐. 그 밑에요. 그 밑에 하살표 한번 봐봐. 법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원칙적으로 주택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법인이 주택이 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세 개밖에 없죠? 그것 빼고는 안 돼. 법인은. 왜요?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그런데 상가는 뭐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를 해?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상가 건물에서 법인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지금 보면 그 밑에 봐봐. 제3조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5년 기간 보장, 그 다음에 어디냐? 권리금. 이런 것은 보존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적용된다. 맨 끝에. 알겠죠? 거기서 뭐가 안 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안 돼.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안 된다고. 알겠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볼까요? 대항력이 되어 있죠? 상가는요,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등기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기가 돼. 등기 동그라미 해봐. 등기가 돼 있으면 써, 거기다가.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인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도 있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도 인정이 돼. 알겠죠? 대항력 등기가 있으면. 그런데 등기가 없어도 이 말이죠.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신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사업자 등록에 신청이 되어 있죠? 그다 써 신청에다 동그라미 하고 뭐라 쓰냐?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 판례는 사업자 등록. 사업자 신청이 아니고 판례는 사업자 등록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자 등록. 그런데 써 거기다가 등록증 교부 X. 등록증 교부란 말은 안 돼. 우리 시험에는 등록증 교부라고 해서 틀린 걸로 나왔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이제 인터넷 한번 쳐보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을 보면 처리 기간을 딱 보면 어떤 것들은 1일이고 당일이죠. 어떤 것은 일주일이고 어떤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요.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15일 이내. 사업자 등록이요. 그럼 이런 보면 우리가 판례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 판례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사업자 등록의 처리 기간이 며칠짜리였다. 그 사건에서는 하루였다. 하루. 당일 처리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겠죠. 그런데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는 법조는 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판례를 뭐라고 그래? 사업자 등록. 그런데 뭐는 안 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등록증 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죠. 이 길이죠?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해 소유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조 공통그래서 제2항 봐봐. 건물의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 알죠? 우리가 건물의 양수인. 그러면 뭐다? 그것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양수인이.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 목적의 경우는 575조 담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동시함유권이 있다. 그 정도만.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선 변제권 똑같아. 주택과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요. 자, 그럼 주택 공통 보면 5조제라고 보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해해주라는 집행권은 화해 조서나 조정이죠. 조정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죠? 내가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면 전세권을 보면 돼. 전세권의 경우 어떻게 하냐? 전세권의 경우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건물 있고 이렇게 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갑은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은행갑한테 목적물을 인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니까
경매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고 얘기해. 반대 의무의 이행.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갑한테 뭐를 달라고 해야 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다? 그때 채무를 해니까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는 경매를 청구하려면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돼. 다른 말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전세권은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거든요. 경매권. 그런데 임차권은요. 임차권에는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권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뭘 한다?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하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 여기서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차권으로 경매하는 게 아니죠. 임차권으로 만약에 경매하면 동시행인 경우는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판결문이라고 하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요.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처럼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그냥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택과 똑같아.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밑에 끝에 줄거진 거 알겠죠? 주택에서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상가로 되어 있죠? 보증금의 횟수 제3항 보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 뭐죠? 주택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써봐 거기다가 뭐 인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됐죠? 관할 세무서장 가기를 가로놓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가로놓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뭐라고 했죠? 지금 경매 동그라미 해봐 공매 동그라미 해봐 거기다 써 매매대금 X라고 써 매매대금 X라고 써 공매 경매나 공매죠? 그러니까 경매대금이나 공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임차 건물이죠? 임차 건물 뭐를 포함한다? 대지 우리 주택에서 했죠? 대지도 포함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우선변제라고 그래 우선변제다 우선 그래서 우선변제다 이렇게 지금 확정일자가 있잖아 확정일자가 그러니까 우선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최우선변제는 우선 뭐죠 확정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밑에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 주택인 경우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뭐 여기서 받는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뭐죠?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라고 그래. 밑에 엄청 많죠? 주택은 뭐라 쭉 돼 있죠? 그걸 뭐라 한다?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라고 그래. 거기서 받는다. 어디서 받는다? 어디서 받아? 주택은 온 동네 여기서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뭐죠? 관공서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됐죠? 보증금 회수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봐. 우리가 지금 경매할 때 보증금 봐. 지금부터 우리가 주택에서 얘기했는데 한 번은 더 얘기하면 자요. 일단 우리가요 보증금 반환 언제 받죠? 보증금 반환은 언제 보증금을 반환받죠?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총료해야죠. 총료해야 받죠. 총료했을 때 어디 가죠?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뭐하고 인도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이행이에요. 그럼 봐. 보증금 반환할 때는 일단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뭐라 했죠? 주택에서는 뭐라고 했어? 주택과 상가에서는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뭐라고 얘기했어?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 채권. 지금 봐봐요. 배당 요구 채권이야.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돈을 줘. 그럼 배당 요구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배당 요구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뭘 해달라?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요?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의 뜻은,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해지 통고.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를 어디 한다?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하죠. 그 배당 요구를 임대차 해지 통고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가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임대차가 언제 종료돼요? 판례가 뭐라 하냐? 배당표가 뭐가 된다? 작성돼. 배당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가 다 돼가지고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경락대금으로 완납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배당표를 작성을 해. 누구는 얼마, 최우선은 누구, 우선매질은 누구 순서로 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배당표가 작성되면 이제는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죠? 그때 임대차가 종료가 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보증금 반환받아. 보증금 반환받는 것을 뭐라 한다? 배당 요구야. 그래서 배당금을 받는다. 보증금 반환을 바로 뭐다? 배당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배당금을 뭐라 한다? 보증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증금. 그래서 배당금을 가서 받는 거죠. 다시 봐봐. 우리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언제 받느냐?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란 말이 뭐냐? 경매가 됐는데 내가 지금 중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하는 것은 내가 보증금 받고 나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이 바로 뭐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 말이죠. 해지 통고를 했다 해서 바로 임대차가 종료된 건 아니죠.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때 배당표가 작성이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면은 그때 내가 이제 가가지고 법원 가서 내 배당금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때는 뭘 해야 돼? 배당금을 받으려면 보증금에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즉 뭐라 했죠? 양수인에게, 즉 경락일에게 말이죠. 목적물을 뭐 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금융기관 아주 중요하죠? 금융기관이 뭘 한다? 맨 끝에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거기를 가로묶어.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우리 보면 여러분요. 임차인이 보면 우리 전세금 대출인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돈 3천에다가 은행으로부터 6천을 받아가지고 9천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건물이 경매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받죠? 9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9천 받으면 은행한테 얼마나 갚아야 돼? 6천을 갚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안 갚으니까 그 건물이 경매가 되면 은행이 어떻게 되냐? 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6천만 원에 대해서 또 거기다 뭐라냐? 압류나 가압류를 또 걸어. 가압류를 걸어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은행은 또 어떻게 하냐? 그걸 또 공탁을 걸어 귀찮으니까. 그러면 또 공탁금에 대해서 또 은행이 또 받아가.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조문이 들어왔다고. 뭐냐? 경매가 딱 되면 은행이 받을 돈 6천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3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임차인은 원래 얼마를 받을 수 있죠? 9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임차인이 은행한테 채권 양도를 해주는 채권 양도. 얼마? 6천만 원의 채권 양도. 채권 양도를 해주면 그 종이를 가지고 은행이 직접 어디 가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인이 받을 9천 중에서 6천을 받아온다 이 말이죠. 은행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간단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약으로 채권을 양수하면은 그 양수한 범위에서 누구를 대위한다? 임차인을 대위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잠깐 한번 설명을 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상가랑 똑같으니까. 왜냐면 상가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 주택을 가지고 보면 여기가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뭐 중앙동이다. 중앙동이 있다. 해봐. 가배 건물이다. 여기 2층이에요. 의리요. 여기 이 주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억이에요. 1억에 있다. 1억에 100만 원이 있다. 1억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소액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다. 6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만료가 됐으면 가분들한테 보증금 반환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기간이 만료해야 돼. 두 번째 보증금을 반환 안 해야 돼. 세 번째 소재지 지방법원. 세 번째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다 소재지. 3번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재지 지방법원 3번. 3번은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렇게. 뭐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7월 1일 날 등기가 되죠? 7월 1일 날 등기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7월 1일부터 7월 등기한 날부터 뭐가 생기냐?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생겨. 그런데 만약에 이미 그 전에 1월 1일 날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미.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쭉 유지되고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등기할 때부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등기가 딱 되면 여기서 좋은 것은 이제는 전출해도 돼. 전출해도 된다 이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뭐 한다?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도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은 전출해도 괜찮아. 됐나요 지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 번째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배당한다. 배당 요구다. 배당 요구다 아니다. 배당 요구가 아니다.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해줘.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여기는 당연히 배당을 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당연히 배당해준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권 등기의 효과죠. 효과. 전출해도 된다. 괜찮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도 된다. 괜찮다. 알겠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배당한다. 그 다음에 동시행이 아니다. 됐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요. 여기 오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 2층을 이후에 임차한 사람. 이후에. 그래서 7월 1일인데 9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이 소액으로 X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소액으로. 이 사람은 뭐를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를 받아 못 받아?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아. 그런데 뭐는 받는다?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최우선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최우선은 안 돼.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이 말이죠. 최우선은 안 돼. 우선 변제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 이것을 임차권 등기고 임차권 등기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죠. 그럼 다시 항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료해야 돼. 기간이. 보증금 못 받아야 돼. 어디냐?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지.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임대인의 주소지. 안 된다고. 소재지. 건물. 소재지. 알겠죠? 종료해야 돼. 종료하기 전 안 된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임차권 등기 명령 거기 나왔죠? 6조 질량 봐봐. 임대차가 중요해. 1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번. 임차 건물의 소재지 지방법원. 3번. 알겠죠? 1, 2, 3. 이 말이 제일 중요해. 1번, 2번, 3번.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각하면 항고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법원. 9항이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뭐라요? 대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다 써. 뭐라 쓰냐? 금융기관 등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융기관 등은 했죠?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했어요? 죄송해요. 있네. 268페이지. 죄송해요. 죽을 찌르셨어. 268페이지요. 맨 끝에 금융기관이 있죠?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야. 금융기관 등은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말할 수 없다.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 알겠죠? 그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다르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금융기관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여러분요,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나 나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지금 1번이에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더 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그냥 배당 요구해. 빨리 돈 받고 해치우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금융기관 은행 때문에 강제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해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보증금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요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구항에 보면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나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리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은행 때문에 그냥 좀 더 사고 싶은데 강제로 나가야 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두 가지를 비교. 자 그다음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이죠. 똑같아. 이러면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경락받으면 물권이지. 그래서 봐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순서와 관계없이 경매화되면 무조건 없어지는 거야. 채권은. 그런데 어떤 임차권은 없어지지 않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죠. 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쓰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고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죠. 그런데 전입신고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가 돼 있어도 말소 기준 권리가 1번이죠. 여기죠. 여기 이런 다 소멸하죠.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해.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1번이 임차인이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대항력이 없죠? 아무리 1번으로 임차인이어도 경매가 되면 채권은 무조건 소멸해. 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니까? 물권이 우선. 그래서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다 받죠?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돼? 다 못 받아야 돼? 받지 못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 받으면 뭐가 된다? 1번이어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죠. 이제 임대차 기간은 주택하고 상가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죠? 주택은 몇 년? 2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함이 없죠.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여기서 2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요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몇 년을 주장해야 되죠?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해야 돼요? 임대인은 1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헷갈리니까 2년을 보는데요. 만약에 1년이다 기간이. 그러면요. 임대인은 몇 년을 주장하죠? 임대인은 1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2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1년 살다 나가라, 2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임차인은 1년 산다 나간다 해야 돼? 2년 산다 나간다 해야 돼? 임대인은 1년, 임대인은 절대로 선택권이 없어요. 알겠죠? 임대인만, 하지 마. 임대인만 선택권이 있어.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어.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기간이 1년이라죠? 그럼 임차인이 1년만 산다 그러면 1년만 사고 나가야 돼요. 2년 산다 그러면 2년까지 그럼 놔둬야 돼요.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주택에 관한 것이요. 똑같아. 이 상가는 2년을 몇 년을 바꾸는데 1년을 바꾸는데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의 정이 없어.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만약에 6개월 냈다? 6개월.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몇 년을 주장할 수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되게 간단하죠. 알겠죠? 똑같단 말이죠. 글자만 다르면 되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택은 몇 년이다? 2년. 임대차가 종료했죠. 종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죠. 그러면 전대차는 임대차를 뭐로 본다? 전속한 것으로 본다. 전속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밑에 나왔죠?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임차인이 뭐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주 중요해. 잠깐만요. 법정이 뒤에 나오네요. 자, 계약갱신 요구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계약이 갱신이 된다는 말하고 재계약한다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보증금을 내 멋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의 갱신은 원계약의 연장으로 봐요. 원계약의 연장으로 보니까 내 멋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재계약은 내 멋대로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 멋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갱신이 되지, 갱신. 갱신이 되면 5년의 기간 안에서 갱신하잖아요. 그럼 5년의 기간 안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 멋대로 올리지 못하고 100분의 9 범위 안에서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갱신이란 말하고 재계약이란 말은 같다 틀려요? 틀린 말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갱신 요구는 뭐냐면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가 뭐죠?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임대인한테 갱신을 해달라고 청구해. 갱신을 청구해. 그런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임대인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이 8가지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 8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갱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임대인은 무조건 갱신해줘야 돼. 그런데 8가지 중에서 하나에도 해당하면은 갱신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것이 8개가 지금 뭐냐? 봐. 첫 번째, 3기야, 3기. 연체 3기. 두 번째는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고, 세 번째는 합의로 보상을 해줘. 중간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중간에 나가실래요? 내가 보증금 이사 비용하고 좀 해서 얹어줄게요. 그럼 중간에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합의로 보상을 해준 경우. 그 다음에 4호는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러면요,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를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는 거. 여기까지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큰 문제가 안 돼?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5호 중에. 5호 보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봐봐.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랬어? 파손했을 때 봐봐. 고의로 파손한 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이란 말은 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알겠죠? 뭘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이것은 그러면 어때요? 만약 경과실로 파손했다. 경과실로 파손. 그러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갱신을 해줘야 돼. 이게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했어. 경과실로 파손.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다고. 경과실로 파손한다.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 경과실로 파손했다고 되어 있죠? 경과실로 파손했다. 이런 경우는 갱신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작년에 법무관 문제 모의고사 문제 보면 뭐라 나왔냐?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만으로 돼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또는이란 말 몰라요? 또는이란 말이 뭐예요? 국어로? 혼민정음에서 또는이 뭐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미 고의로 파손했는데 뭘 또 갱신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대한 과실이니까 이걸 과실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그건 아니지. 알겠죠? 이 전체를 없애고 그냥 경과실로 파손 이러면 문제가 돼도 그냥 모든 시험이 그렇다 그렇게 나왔어. 경과실로 파손하면은 갱신을 해줘야 돼. 그런데 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갱신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고의 또는 경과실 하면 큰일 나.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경과실로 파손하면은 갱신한다, 갱신을 거절한다, 갱신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6호 봐봐. 6호 전부나 일부가 멸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요 4, 5, 6을 묶어봐. 4, 5, 6을 묶어봐. 4, 5, 6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일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4, 5, 6이 전부 일부죠? 그런데 7을 봐봐. 7은 뭐죠?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전부 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줄 그어졌네.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일부가 아니고. 알겠죠? 나머지는 파손이라든가 멸실이 아닌 것은 다 뭐다? 전부 일부, 전부 다 일부다. 그런데 거기는 말하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만 딱 나와 있었고 철거나 재건축.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임차인이요, 임대인 꼴 보기 싫어. 임대인이요, 임차인 꼴 보기 싫으니까요. 나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하니까 나가라고 그래. 리모델링 하니까 나가고 6개월 있다가 새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라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엄청 또 크게 불러. 이런 문제가 빌비자니까 안 되니까 뭐랬냐? 여기다 가나다를 집어넣었어. 가목, 남목, 다목. 이제는 이걸 붙였어. 아직 이걸로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죠. 뭐냐? 첫 번째 가가 뭐냐? 계약 체결 당시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그러면 큰일 나.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 내가 재건축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봐야 돼. 나 5년간 못하고 2년 뒤에 재건축할 건데 괜찮아요? 물어봐. 그래서 특약사에 쓰면 되죠. 2년 뒤에 재건축하면 나가기로 한다. 그런데 진짜로 2년 뒤에 재건축을 해. 그럼 나는 5년 동안 산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 체결할 때야. 계약 체결 후가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알겠죠? 그것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안전사고, 건물이 너무나 노후돼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야 돼.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안전 진단 받으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3호는, 다는 뭐죠? 다른 법이 뭐예요? 도정법이지, 도정법. 도정법을 써봐. 도정법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도정법.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도정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법?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법 안에 뭐 다른 법도 있겠죠. 내가 아는 건 도정법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어제 이동생하고 통화를 했어. 우리 민법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나와. 토지거래 허가 지역. 그런데 법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돼 있어. 구역. 우리 민법 책에, 우리 민법 기초문제 보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돼 있어.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이 맞냐? 전화를 했더니 한잔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는 구역인데 크게 의미 없다. 지역이나 구역이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런가 보다. 괜히 질문했어. 아무튼 그런데 법은 뭐라 되냐? 법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역으로 나오더라고. 이러면요. 뭐 구역하고 지구하고 뭐 있지 않아? 지역, 지구, 구역 있죠? 그럼 뭐가 달라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법에는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돼 있어. 구역. 그런데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 민법 문제 보면 어쩔 때는 지역으로 나오고 어쩔 때는 구역으로 나와. 그게 도대체 이게 뭔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원래는 구역이 맞다. 그래서 이번 문제집에 나온 것은 구역으로 바꿔서 문제집에는. 그런데 지역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여러분 그 중개사법에 나온 거 알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0조에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게 뭐라느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로 해가지고 어디로 바뀌었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10조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나와가지고 이런 중개사법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지금까지 공법에서 2문제 가까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매년 2문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아마 2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토지거래 허가 한 문제나 2문제. 그래서 여러분요, 공법이죠, 공법. 공법인데 잘 모르면 작년 공법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알겠죠? 거기 중개사법에서는 배웠나요? 중개사법 아직 안 배웠어? 살짝. 예, 살짝. 오케이. 골차파 살짝. 알겠죠? 그래서 그 법 있죠, 법을 잘 모르겠으면 물론 중개사법 선생님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법이 계속 공법이 해왔고 작년까지. 그럼 공법 선생님한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있죠? 거기에 요약을 하나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요. 중개사법 선생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법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그걸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법 선생님이 좀 시험에 나오는 거에서 주로 나온 거 하는 것에서 더 잘하겠죠. 그래서 한번, 근데 뭐 법을 보더니 뭐 한 줄만 바뀌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국교법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대. 똑같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부탁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냐? 자, 8호는 보면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러면 10조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한 문제야. 상가에서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렇죠? A 플러스예요. 상가에서 무조건 시험이 나오면 10조. 작년에 시험 안 났어, 지금. 왜냐면 권리금 때문에 안 났어, 지금. 권리금 때문에. 권리만때 묻혀가지고 얘가 지금 계속 나오다가 지금 얘가요, 찌그러져 있어, 지금. 알겠죠? 그런데 곧 빛을 볼 때가 됐죠. 왜냐면 권리금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10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10조하고 권리금이 상가에서는 1순위예요. 알겠죠? 권리금하고. 자, 여러분요, 거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못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래가지고 암기법 3부,
3부가 뭐죠?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예요. 3기죠. 부정한 방법. 3부가 합의로 보상해진 거. 동이 없는 전대차. 3부가 합동으로 파가 뭐죠? 파손이죠. 전부나 일부가 파손. 전부가 일부가 멸실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파멸된 것을 전부나 대부분의 철거, 의무를 현재히 위반한 경우 처리된 것을 파멸된 처리 중이다. 알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됐죠? 3부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다 암기 못했어요, 지금? 이걸 암기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주의라고 되어 있죠? 5호 밑에 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주의. 경과실로만 파손한 경우는 갱신 거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과실 안 된다. 그 다음에 7호 봐봐, 7호. 엄청나게 자세히 썼는데 언제 써놨지, 이거를? 전부 또는 대부분, 주의,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의 범위를 보셔요. 계약 갱신의 범위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가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 알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라서 증감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5년 기간 안에 1년 이내는 계속 증액할 수 없고 100분의 9만 9%만 증액한다니까.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그래서 여러분요, 갱신이란 말하고 재계약이란 말은 다르다고. 갱신되면 어떻게 돼요? 갱신되는 범위 안에서는 100분의 9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이제 뭐냐, 묵시적갱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봐. 이 묵시적갱신은 이런 주택은 어떻게 했죠? 주택은 어떻게 했어? 주택은요,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 임차인은요 끝나기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정부가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연장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묵시적갱신, 법적갱신이라고 하죠. 법적갱신되면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을 보는데 여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나는데 임대인은 그런 거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봐. 상가에서는 주택과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임차인이 1개월이란 말은 없다. 왜 없느냐? 왜? 이것만 있어.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만 있어. 주택은 이게 없어. 임차인이 없어. 1개월. 왜 없냐?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나갈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에서는 임대인만 있어. 주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있는데. 내 말 지금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고 존속기간은 몇 년을 본다? 주택은 몇 년? 1년. 임대인은 주장보다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고 몇 개월이다? 3개월. 이건 똑같아.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래 상가는 몇 년을 보장하죠? 상가를 몇 년?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보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5년만 보장해주면 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집주인이. 상가 건물 주인이.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5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한테 나가라게 해야지.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은 당연히 5년만 보장이면 된 줄 알고 5년째가 딱 됐는데 안 나가니까 너 왜 안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나가는 말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5년 보장했으면 됐지. 그래서 둘이 법정 싸움이 붙은 거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최소한 5년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지 5년만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된다. 끝나기 5년 끝나기. 그럼 아무 말 하지 않았으니까 법정 갱신이 됐다. 다시 1년은 있을 수 있다. 다시 1년. 총 몇 년이다? 6년이다. 6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요. 법정 갱신이 되면은 5년 기간의 제한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 있을 수 있다? 6년을 있을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 이제. 거기 보면 법정갱신이죠? 여기 보면 임대인이 그랬죠? 임차인 없다고 그랬죠? 임차인 X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청구, 계약갱신 요구 이렇게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 그러니까 법정 갱신에는 임차인은 없고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알겠죠? 아무 말 하지 않죠? 두 번째 끝에 다시 임대 창구를 본다. 법정 갱신. 존속기한은 몇 년이다? 1년 동그라미하고 1년. 1년. 알겠죠? 그래서 아니 안 써도 되겠네. 밑에 있네. 주택은 임차인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규정이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임대는 상가는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은 법정 갱신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5항은요? 3항인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은 없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 그래서 임대인 통고를 받으려면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3개월. 알겠죠? 3개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당구장 봐봐. 밑에 당구장. 임대차 존속기한은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은 2년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죠? 몇 개월 있다? 3개월.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의 특례죠? 계약 갱신 특례 보면은, 자, 보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죠.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얼마죠? 서울시에서는 얼마? 4억이 넘는 것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서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 보증금액이 환산 보증금이 4억이 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보증금 증액 감액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 시세를 참작해서 증액하고 감액해라 이 말이죠. 뭐 말이 되냐 그게요? 옆에 시세가 참작을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럼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봐도 나는 우리 건물이 새 건물이 이러면 뭐라 할 거야 이게? 이게 상당히 이게 엉뚱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그 밑에요. 272페이지 차임 등의 증감 청구.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차임 증감 청구. 차임. 임대차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죠? 등은 뭐다? 보증금하고 차임을 포함한 거예요. 보증금하고 차임을 포함해.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다? 차임 증감이에요. 차임. 여기 뭐다? 차임 등. 이렇게 차임 등. 자, 그럼 보면 뭐냐면 차임 또는 보증금. 그래 되어 있죠? 차임 또는 보증금. 그러니까 차임 등이라고 그래.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두 번째 당사자는 장래 동그라미 장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장래 차임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을 청구해. 특히 증액의 경우 줄거 증액의 경우는 얼마를 초과하지 받는다? 100분의 9 100분의 9가 얼마다? 9%라고 써. 주택은 얼마다? 20분의 1이죠. 5%라고 써. 5%가 얼마죠? 100분의 9죠. 100분의 9. 알겠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주택은 5%, 상가는 9% 이렇게. 알죠? 그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봐봐. 여기 내가 지금부터 거기 지금 아무 말이 없죠? 오케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자, 좀 더 써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분의 9를 뭐 한다?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재계약하거나 두 번째요. 뭐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초과해서 청구할 수 있다. 초과해서. 우리가 지금 100분의 9죠.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죠. 그런데 뭐를 한 경우 재계약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자 봐봐. 차임 증감 청구죠. 차임 증액 청구죠. 증액 청구권. 총꿀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총꿀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액이 있죠. 증액을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을 뭐라고 그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증액할 것은 최고 100분의 9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가훈이 뭐냐? 보증금은 언제나 콜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올려준다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죠. 합의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증액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계약이나 합의로 증액할 때는 100분의 9를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월세 있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그 말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 봐봐. 보증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면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 뭐라 바뀌었냐? 1억 중에서 6천으로 전환하죠. 그러면 첫 번째 주택, 상가는 똑같은데 주택은 바뀌었어. 주택은 뭐냐면 연일할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3.5% 이유를 더해서 이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낮은 쪽을 곱한 거, 낮은 쪽을 곱한 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연일할이니까 연일할이면 얼마죠? 600이죠? 600이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 12로 나눠야죠. 600을 12로 나누면 한 달 얼마죠? 50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연일할이면은 600이니까 6천이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월 얼마다? 월 50만 원. 이것이죠. 여기로 봐봐. 한국인의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1.25예요. 엄청나죠? 1.25 지금 현재. 1.25에다가 3.5% 더해봐. 그럼 얼마죠? 한국의 금리가 1.25니까 1.25%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75죠. 4.7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4.75밖에 안 돼. 4.75니까 곱하기 6천을 해야 되죠. 6천 하면은요, 5% 하더라도, 반올림해서 5% 하더라도 5, 6, 3, 7 얼마밖에 안 돼요? 300밖에 안 되죠. 300을 12개로 나눠. 그럼 얼마죠? 얼마야? 25만 원? 25만 원이죠. 월 25만 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가 더 낮아요? 여기가 더 낮죠. 그럼 25만 원께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월세로 전환하려면 주택의 경우는 25만 원만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요 40만 원 올렸어? 그러면 임대차 끝나면 이거 반환해야 돼. 법조문이 새롭게 들어왔어. 초과해서 봤죠? 초과해서 보증금을 증여하거나 차임을 증여하거나 이 월차임 전환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다시 토해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 이제 아예. 전에는 판례에서 토해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법이 그냥 나와 있어. 초과해서 받으면 토해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바뀌었어 이게. 연이라는 그대로인데 여기는 그때는 얼마냐? 4.5였거든. 4.5. 알겠죠? 그게 바뀌었어. 얼마로? 3.5%를 더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3.5%.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잠깐 정리한단 말이죠. 어디로 보냐? 월차임 산정시 상가는 똑같아. 상가는요 연일할 뭐죠? 얼마다? 상가는 연일할 2푼. 그 다음 몇 배다? 4.5. 그런데 지금 여기요 주택임차는 4배라고 되어 있죠? 4배를 지우고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밑에 보면 1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곱하기 대통령 영향이 정하는 배수가 되어 있죠? 배수가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이야. 대통령 영향이 정하는 배수가 아니고 이율을 더한 비율이야. 이율을 더한 비율. 그래서 거기다 써 3.5%를 더해. 3.5%를 더하라고. 1.25에다가 3.5%를 더하라고. 알죠? 지금 한국인 금리가 1.25예요. 거기다가 3.5%를 더한다고. 알겠죠? 이율을 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이라고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이율을 더하니까 얼마죠? 3.5. 알겠죠? 3.5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뭐죠? 상가는 뭐라고? 상가는요 은행법에서 정했다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그래서 연일할 2푼 됐는데 상가 주택은 연일할 맞아. 그 다음에 상가도 연일할 2푼 맞아. 그런데 우리 여기서요 옛날에는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배수 4.5를 옛날 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되냐? 이율을 더한. 알죠?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한다. 그 이율이 얼마냐? 3.5%를 더하라. 곱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다? 3.5%다. 주택임대차는 4배. 4.5가 맞아. 상가는 맞아. 4.5. 그런데 4배가 아니고 3.5%를 더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차이가 있다고 지금. 됐죠? 지금 주택하고 상가가 차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우선 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최우선 면제 한번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 중 일정이 되어 있죠?
봐봐. 보증금 거기다서 보증금 14조에다가 보증금 줄 것이고 어디다 쓰면 6,500이라 써봐. 서울시 6,500. 6,500. 그 다음에 일정액 2,200 써봐. 그래서 보증금융 일정액은 6,500 이하에서는 최고 얼마까지? 2,200까지. 그러니까 보증금융 일정액, 그 다음에 14조로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소액 임차인은 항상 뭐예요? 소액이라는 건 최우선 변제는 뭐죠? 후순위보다 먼저예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예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죠. 그래서 거기 봐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그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요? 두 번째 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 다음에 건물의 인도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즉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돼. 뭐는 필요가 없다?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최우선 변제는. 그래서 그런데 주택인도와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요? 주택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거기다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여러분은 경매법에서 배웠죠? 그 모범 선생님이요 경매를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자, 일정의 범위와 기준이죠? 일정의 범위와 기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서울시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밑에 칸봐. 그 밑에 그 다음 장 274 보면 경과 규정이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과 규정 이것은 뭐냐면 주택 여러분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한번 나올 때 이 경과 규정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를 봐. 현재 어디 보면 주택이죠. 주택 봐봐. 주택은 현재 1억 이하라고 되어 있나요? 1억 이하 얼마죠? 3,400. 그다음에 맨 끝에요. 여기 보면 그 가운데 보면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그다음 경기도 광주시,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세종시가 들어가 있죠?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5천에서 얼마까지? 1,700까지. 이게 좀 정확하게 맨 끝에 한번 보면 되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상가 봐봐. 상가는 지금 현재가 언제죠? 상가는 지금 현재 환산보증이 얼마다? 4억 이하. 상가는 맨 오른쪽. 맨 끝에. 4억 이하, 3억 이하, 2억 4천 이하, 1억 8천 이하죠? 보증금 기준 얼마죠? 6,500에서 얼마까지? 2,200. 6,500, 5,500, 3,800, 3,000이에요. 알겠죠, 지금? 상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보란 말이죠. 1,900, 그 다음에 1,300, 1,000. 이렇게. 됐죠, 지금? 그렇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이게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요. 가끔 이게 나와. 일시사용 이게 나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명백하면 상가하고 주택은 적용하지 않아요. 가끔 이게 나와. 그 다음에 봐요. 그 밑에요. 미등기죠. 우리가 전세는 전세인데 미등기 전세 있죠.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래서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이 적용이 돼. 미등기 전세에도. 그 다음에 권리금 보세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근데 상가로 이렇게 길게 한 건 또 처음이네. 아무튼 봐봐. 권리금이라고 돼 있나요? 권리금 돼 있죠.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봐봐. 권리금하고 권리금이라고 한 거하고 권리금 계약이란 말하고 달라. 알겠죠? 권리금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권리금 계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이 있고 이 집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걸 신규라고 그래. 신규 임차인. 이걸 임차인이라고 그래. 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라고 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권리금은 반드시요 임차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죠. 바닥 권리금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바닥 권리금은 누구한테 줘? 임대인한테 주죠. 그것도 권리금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금하고 권리금 계약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권리금 계약은 누구하고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라고 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 거기서 한번 봐봐.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냐?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돼 있죠? 위에 275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시설의 비품 이런 것들을 뭐라 하죠?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영업권리금이라고 하죠? 영업권리금 알겠죠? 시설 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죠? 그래서 위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유형무용이라고 말하는 뭐죠? 우리가 영업권리금은 무용이죠. 근데 시설 권리금은 뭐죠? 유형이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뭐 이런 것으로서 임대인 또는 줄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지급할 수도 있다. 권리금은. 아시겠죠? 그것을
권리금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밑으로 봐봐. 권리금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권리금 계약을 보면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이렇게. 알겠죠? 누구한테? 임대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신규 임차인이 지금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그것을 권리금 계약이다. 자, 권리금 해수 기회의 보호라고 되어 있죠? 1번 방해 금지예요. 이런 것을 방해하는데 임대인은 줄거봐. 임대차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웃기죠.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만, 종료 시까지만 방해 안 하면 돼. 그럼 언제부터 방해하면 돼요? 3개월 전에는 방해할 수 있어. 알겠죠? 종료한 후에 방해할 수 있어. 이게 한정이야, 이게 한정.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게 뭐가 나왔냐? 뭐죠? MBC인가 뭐 KBS인가 보면 뭐 있죠? 뭐 기자 수첩인가 뭐 있죠? 보도 PD 거기에 났다니까 이게. 상가 건물 2차 보호법 맹점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들이 이걸 교묘하게 악용한다 이 말이죠. 왜냐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이제 우리 보통 끝나려고 하면 미리서 상가 건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권리금 많이 준다고 막 한단 말이죠. 3개월이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집주인이 싫다고 틀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올 사람은 계속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집을 또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또 3개월 동안에 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데려오니까 싫다는 거예요 또. 왜? 기간 끝났으니까. 이게 맹점, 이게 맹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으로. 알겠죠? 왜냐면 법에 딱 뭐라고 돼 있어?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방해 안 하면 돼. 그 이후에는 뭐 해도 돼? 그 전에는 방해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까지만 방해를 안 하면 돼. 웃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데려와야지. 근데 하필이면 경기가 불경기해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없다가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임차인, 임대인이 노회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법이 맹점이란 말이죠. 권리금이란 게.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됐죠 지금? 종료까지 다음 각부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람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줄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이게 또 중요해. 임차인이 누구를 데려와야 돼. 임대인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권리금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받게 못 해줬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데리고 와야 돼. 신규 임차인을. 알겠죠? 임차인이 주선이란 말은 임차인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부동산에다 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다음 각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방해 행위의 유형을 봐봐. 방해 유형 뭐라고 했죠? 임차인이 주선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만 알면 돼 그냥.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암기해 우리가. 내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이럴 때는 또 네스프가 적으니까 임차인 주선한. 알겠죠?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임대인이 수선하거나 이호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임차인한테 지금 못하게 방해하거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해서 엉뚱하게 이게 제일 많아. 맨 끝에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맨 끝에 이게 제일 많죠. 제일 못된 임대인이죠. 알겠죠? 임차인 나가려는데 임차인한테 돈 못 받게 하려고 보증금 지금 1,000에요. 보증금이 80인데 월세가 80인데 2,000에 120 불러버리죠. 그럼 누가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임차인을 골탕 먹이는 거. 이런 경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거. 다 임차인 주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바로 그 밑에 정당한 사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걸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것을 나쁜 말이 있으면 다 방해행위죠. 이걸 어떻게 암기해? 임차인이 주선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 나쁜 거죠. 한번 읽어보면 돼.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냐? 밑에 보면 일단 이로 봐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돈이 없다. 뭐 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1호는 그래도 이해가 가. 그런데 2호가 상당히 애매하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게 뭐죠? 새로운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뭐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나 추상적이죠 이게.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요 야사시하게 생긴 게요 이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이거 진짜 웃기죠 이게 만약에 코에 보면 코골 기에 보면 기골이고 이거 무슨 말이냐고. 이게 1호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2호는 아무리 읽어도 용서가 안 돼. 보면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알죠? 건들거린다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알겠죠? 머리가 너무 길다거나 뭐 있잖아요 옷이 너무 작다거나 뭐 이런 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이게. 그 다음에 3호는요 3호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권리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이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권리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몇 개월 동안 1년 6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이건 정당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상가를 사고 영리 목적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창고로만 쓰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권리금 받는다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여기는 봐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기각한다. 아까 우리 뭐라 했죠? 방해는 뭐가 안 됐죠? 내가 말했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어쩌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임차인이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임대인이 광고를 해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겠다고 임차인이 나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호는 그러니까 3호하고 4호는 이해가 가. 3호하고 4호는 지 위에는 방해행위는 다 누가 데려왔어? 누가? 임차인이 주선했죠. 여기는 누가 지금 주선했어? 임대인이 주선했죠. 그러니까 내가 데려왔는데 너가 왜 난리야 이 말이잖아요. 그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1호도 애매하지만 2호는 정말로 애매하죠. 알겠죠? 얼굴이 좀 내가한테 마음에 안 든다. 안경테가 왜 뿔테야? 기분 나쁘게. 금태가 아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2호는요. 이건 나쁘지 야만한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3호나 4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해행위가 아닌 것은 위에 1호, 2호, 3호 쓰고 3호하고 1호, 2호, 3호에서 보면 1호에서 보면 두 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호가 두 개잖아요. 뭐 봐. 방해행위 봐봐. 방해행위. 1호에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여기 딱 끊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다른 자도 권리금을 수수한다. 딱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1번, 2번, 밑에 2번이 3번, 3번이 4번이죠. 그 다음 5번으로 뭐가 될 수 있냐? 5번으로 10조의 4에 거기 보면 2항에 정당한 사유에 3호나 4호가 들어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해행위가 아닌 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겠죠. 위에는 딱 키워드가 뭐야? 키워드가 임차인이 주선이냐? 그러면 무조건 방해행위다. 알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주선이다. 방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몇 년? 1년 6개월 이상.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이제 다 끝났어. 권리금에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몇 년이다? 3년. 그래서 임대인이 규정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줄고 손해배상액 이건 시험에 안 나는데 이것도 또 웃겨. 봐봐.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이건 정확하죠. 그런데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그럼 이런 봐봐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겠다. 그건 정확해. 3천만 원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임대차 종료 당시 그 건물의 권리금은 얼마죠?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그 건물의 권리금은 얼마예요? 이걸 무슨 재수로 알죠? 이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으로 돼 있어, 낮은 쪽. 그런데 여러분, 이건 봐봐. 신규 임차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짤 수가 있죠? 원래 보증 권리금이 1,000만 원만 준다고 했는데 5천 준다고 했다 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긴 있어, 의미가.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근데 그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그래서 뒤에 보면 법조에 나오지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권리금 계산에 관한 표준 약관을 만들라고 해놨어. 그런데 여러분요 생각을 해봐.
권리금 표준약관이 어디가 있어? 권리금을 하려면 뭐 근접 접근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기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나요? 좋은 맛집은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찾아가지도 못해. 거기는 주차장이 있어 없어? 주차장도 없어. 그래도 영업이 잘 되는데, 잘 되는데 그걸 어떻게 권리금을 정할 거야? 나는 그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보면 여기 어디 풍물시장 여기 어디 뭐 빈대떡인가 뭐 부쳐먹는 데 있다면서, 호떡인가 빈대떡인가 뭐 부쳐먹는 데 있다면서, 없어요? 있죠. 어디 있대. 여기 어디 있대. 이 동생 한번 가봤다 하던데 뭐 어디 있대요. 근데 그거는 나는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찾아가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는 주차라 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서울시장은 뭐냐,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이 신규가 임차인한테 주기로 권리금, 이건 정확해. 그런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련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그 중에서 어느 쪽이다? 낮은 쪽이다. 높은 쪽이 아니에요. 몇 년을 주무셔다 몇 년? 이게 우리 시험에 났어. 몇 년? 줄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방해 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고, 방해 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3년. 그리고 뭐다? 제척기가 아니고 뭐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그러니까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몇 년이라고? 3년. 3년이 가로놓기로 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어. 가로놓기로. 3년 가로놓기로 해서 나왔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죠. 이건 뭐 의미가 가능하죠. 임차인은요,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이 이런 사람이다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권리금 적용제라고 봐봐. 권리금 적용제. 권리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어디가 권리금 적용이 안 된다. 보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요, 내가 지금 써놨어. 거기 봐봐.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래서 상시, 대규모 점포가 뭐냐? 대규모 점포 줄거 상시 운영되고 매장 면적이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매장.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뭐 이렇게, 여러분 SSM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면 미국 같은 보면 뭐 SSM 이름이 나오잖아요. 슈퍼마켓이죠. 아주 마켓이 아주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SS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준대규모 점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2호는요 국유재산. 가운데 봐. 국유재산 줄거 왜 안 커져지지? 이러면요 거기 보면 1호의 줄거 가운데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맨 끝에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2호의 가운데요 국유재산,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공유재산. 이것은 권리금 적용을 안 해요. 대규모, 준대규모,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뭘 하지 않는다? 권리금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죠.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어쩌고저쩌고. 알겠죠? 권리금의 평가 기준이죠. 권리금 평가 기준도 뭐예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겠는데, 나는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아니고 이것은 8대 불가사의에 들어간다. 알겠죠? 뭐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권리금 표준을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상가에서 뭐가 하나 빠져. 거기다 써. 맨 끝에다가. 뭔가 써서 뭐를 쓰냐면, 상가에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페이지요. 기본서 페이지요. 621페이지. 왜 이게 빠졌지? 기본서 페이지 621. 기본서 페이지 621 찾았어요? 거기 오면 전대차 계약에 적용으로 되어 있나? 전대차 계약에 적용으로 되어 있나요? 아까 우리 책에는 없었나? 저문에는? 전대차 계약에 적용으로 되어 있죠? 그 전대차 계약에 적용해 보면은 뭐가 안 되냐? 딱 하나만 써. 거기다가 1항이다. 1항 보면 전대차에도 계약갱신 요구 이것저것 다 되죠? 그런데 맨 끝에 1항 맨 끝에 써. 뭐라고 쓰냐면 권리금 적용에 있어. 전대차에는요 권리금 적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대차에는 권리금을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차인은 이러이러한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다. 전차인은요. 그런데 전차인이 주장하지 못하는 건 뭘 주장하지 못한다?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하잖아요. 개정이나 제정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법을 개정했는지, 왜 제정했는지 아닌 걸 이유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법무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법을 개정해야 돼. 이걸 쓴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개정 이유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전대차에는 권리금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게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대차에는 보면 그 전대차 보면
13조 제1항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 다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 것이 뭐다? 전대차에는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항만 봐. 2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 줄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 이걸 바로 뭐다? 6개월에서 1개월이죠. 6개월에서 1개월 내에 임차인을 대위, 거기만 통통으로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을 전차인이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를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데 적법한 뭐죠? 동의를 받고란 말은 적법한 임차인 전차인란 말이죠. 동의 없는 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직접 한다 대위에서 한다 대위에서 그 말이 중요해요. 대위인데 여기 전대차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임차인을 뭘 한다? 대위한다. 이 두 가지가 전대차에서 중요해. 권리금 규정이 없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임차인을 뭘 한다? 대위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요. 힘들어. 주택하고 상가는요 강의하고 나면 짐 빠져. 이게 막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상가는 주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한 1시간 거의 2시간까지 2시간 안 돼요. 1시간 한 30분이나 40분밖에 안 했어요. 알겠죠? 2시간 했어요? 미안해요. 알죠?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5회 있죠? 오늘 5회 강의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문제풀이 있죠?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날, 목요일 날